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부당하지만 적을 수밖에 없는 특약사항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임차인은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임차인은 맞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아부동산의 이주희 소장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관규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떤 특약사항, 그런 조항들은 무효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임차인, 약관규제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관규제법을 만약에 적용을 해서 임차인이 불리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이거 삭제해 주세요, 또는 이거 조금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임차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기분 좋게 수정해 주시거나 삭제해 주실 임대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분들이 조정을 해야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례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례 3가지를 골라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고 가끔 가다가 임차인들이 들고 오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적어서 적어오시는 분 중에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자동으로 인상한다는 조항을 적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차인은 월차임을 매년 5% 인상된 금액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이 조항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임차인한테 좀 불리하게 보이나요?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 건물에 관한 공과금 등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적인 사정의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증감 요인으로 해가지고 고려해서 올린다 내린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코로나 때 감액해주는 임차인한테 혜택을 준 것처럼 임차인은 월차임을 매년 1년마다 5%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인상한다. 근데 어때요? 이것도 사실은 말을 바꿨을 뿐이지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증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수정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사례를 보시면서 조금 화딱질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썩이는 임차인도 있지만 사실은 임대인이 갑질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연체 시 강제 퇴점시킨다는 조항인데요.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간 체납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지고 강제 퇴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조항 있잖아요. 속 썩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위약에 따른 계약 해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목적물을 명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강제로 문을 열어서 물건을 꺼낸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사법상 권리 실현을 위해서 권리자의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항에도 되어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기에 대한 거,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는 3기에 대한 거, 이렇게 연체가 있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또 명도 소송 등으로 해서 법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나가라고 하셔야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가 계약서에서 임차인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권리금에 대한 건데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비하고 그리고 권리금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말하는데요. 임차인은 납부한 시설비를 포함한 재반 시설에 따른 비용 등 권리금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임차인이든 아니면 임대인이든 권리금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시설비라고 하는 거는 건물 구조 변경을 위한 건축공사비,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비, 간판 각종 선전을 위한 제작비, 운영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임대인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건 안 돼요. 상가 공용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청구 가능하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계약 종료했을 때 현존하다고 하면 임대인한테 상한 청구를 가능하다는 거 한번 짚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어떤 시정 공고가 되어 있는 사례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제가 3가지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주인분한테는 이걸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조금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우리 한국말은 다르고 다른 것처럼 약간만 수정하셔도 의미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문구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보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정 공고가 떨어질 거고, 서로 협의한 대로 해서 시정 공고에 따라서 주인분이 이행하시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행을 안 하신다, 그러면 임대인분한테는 벌칙금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징역까지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이게 있으면 이제 이걸 받아주시면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분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일이죠. 다 시험 잘 치시고 새로운 초보 복덕이들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